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절제 링컨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1부에서는 지수와 유로 FX 그리고 크루드오일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함께 도와드렸고요. 자, 2부에서는 골드와 그리고 여러분께서 접수해 주신 상담 내용까지도 실시간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의견 접수가 가능한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두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 꼼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오늘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되는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쉬어가는 동안의 시장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현재 시세 살펴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먼저 볼게요. S&P 500 지수는 보합권에서 공방 벌이다가 하방 쪽으로 떨어집니다. 2,794포인트 선으로 0.14%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7,370선까지 밀리면서 0.15%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 FX 같은 자리입니다. 1.1650달러 선인 0.25% 하락세로 1.17달러가 이탈된 이후에 1.16 후반대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는요, 하락세가 더욱더 커졌네요. 1,240.6달러까지 내려오면서 0.57%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70달러 중반대 가격 다시 또 이탈이 되면서 70.47달러까지 지금 눌린 상황입니다. 0.18%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앞서서 저희가 지수와 유로 FX, 크루드오일까지 두 분의 마스터님의 의견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유로 쪽 이야기도 그렇고요. 영국 쪽에서 이 브렉시트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최근 이번 주에 불거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동성을 어떻게 이어갈지, 어떤 종목에 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파운드화가 트럼프의 브렉시트 관련 발언에 하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부근에서 브리티시 파운드 가격대 잠깐 좀 보실까요? 1.3207 라인에서 움직이면서 0.26%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 FX와 지금 파운드 마찬가지로 함께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절제 마스터님, 이번 주 계속적으로 브렉시트 관련해서 소식들이 이어져 왔고 트럼프까지 좀 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파운드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이 파운드 상품에 대한 투자를 좀 잘 안 하시는 편인데요. 영국의 일단 브렉시트 관련해서 영국 쪽 지금 시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저희 박나간 캐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지금 화이트 페이퍼가 지금 발간이 되었습니다. 네. 페이지는 120페이지 정도 분량인데 그 안에 내용 골자를 좀 말씀드리면 상품과 식품에 관해서는 지금 유로존과 그다음 FTA 협상 체계를 통해서 기존과 같은 관계를 좀 유지하겠다. 그래서 그 롤 모델 제시를 납타 협상을 한 EU와 우크라이나를 예로 예시를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융 서비스업은 영국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가면서 자율성을 좀 확보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방향성 제시라고 좀 봐야 되겠죠. 테레사 메이 총리와 영란은행까지 총동원해서 이 브렉시트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킬 오프라는 이런 강력한 표현을 면서 이런 테레사 총리의 이런 정책적인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래도 영국과 지금 미국의 무역 협상을 말살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파운드가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포인트에서 지금
뭐 하락세가 이어가면 더 좀 밑으로 하락세가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시장적 분석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좀 발언을 이어오면서 미국과 이런 영국에 대한 그 무역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분석을 도와드렸고요. 유로FX와 마찬가지로 파운드도 하방 쪽으로 조금 더 열려있는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브렉시트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종목들에는 어떤 영향이 올 수 있을지 그 부분 좀 살펴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지수 선물 쪽에서 2분기 호실적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본장에서 시작이 좀 혼조세로 시작하면서 선물 쪽에서도 이 보합권에서 좀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지금 시각 30분이 지난 시각 속에서는 하락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좀 차익 실현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지금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지수 선물인데요. 네. 아무래도 뭐 이거는 뭐 상승 추세로 이어가고 있는데 차익 실현 물량인 것 같고요. 아까 네. 그 포인트를 링컨님하고도 같이 말씀드렸지만 맞습니다. 7,380포인트 부근이죠. 이 언저리를 꼭 지켜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 상승세가 이어가려면 여기를 지키느냐 마느냐 이 싸움인데 지금 본장이 좀 개장되고 시간이 1시간 정도, 아니 30분 정도 흘렀죠. 아무래도 이 시가 라인 근처에서 아무래도 공방이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조금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이런 좀 주관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포인트는 7,358포인트까지 하락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7,380포인트가 넘어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라인의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7,358포인트까지 오늘 금이 하락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해서 뭐 앞서서 첫 번째 이슈로 지수에 대해서 짚어드린 상황이고요. 지금 뭐 개장한 이후 지금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하방 쪽으로 계속 좀 떨어지면서 다시 또 올리고 뭐 이런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나스닥이 다시 또 소폭 올라오면서 7,379선까지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7,380선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좀 매도에 대한 의견이 7,358까지도 하방 쪽으로 열려있다라는 가격적인 부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습니다. 링컨 마스터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수에 대해서는 의견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수가 7,382포인트에서 지금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추세선은 좀 이탈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추세선을 좀 이탈을 하고 밑에 지금 지지대 확인 추세선에서 지금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 7,380 라인이 무너진다면 조금 매도자의 그 심리선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내려오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현재 매매를 조금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여기서 대추세는 매도지만 단기적인 추세로 매수를 한번 단타로 한번 들여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자리가 무너져버리면 완전히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컷이 짧게 나오는 자리라서 단타적인 개념으로 한번 매수 접근을 해보고 컷을 아주 짧게 잡고 매수 접근을 한번 해보고 단기적으로 뭐 지금 공방이 되는 7,390포인트 그런 부분에서 청산을 하는 전략으로 한번 세워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는 박스권 상단에 와 있는 만큼 이 기준선을 좀 이탈하면은 매도적인 관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지금 다시 보합권 위로 좀 올라오면서 데이 트레이딩으로 좀 매매하실 분들에 대해서 좀 짧게 잡아가실 분들을 위해서 지금의 실시간 전략도 추가했습니다. 지금 다시 올라타면서 7,384포인트로 올라간 상황인데 90까지를 좀 짧게 보셔라라는 매수적인 관점이죠. 단기적인 관점이고요. 이렇게 7,390을 올라가는 것은 단기적인 관점이고 결국에 대추세는 매도로 지금 조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대추세가 매도일 때는 사실상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 길게 보실 때는 뭐 대추세를 따라가는 게 맞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진입 자리가 하루에 뭐 3번, 4번 이렇게 작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단타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포인트를 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뭐 추세를 보겠다. 지금 매수 추세를 보겠다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반대 의견을 드리는 거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큰 추세, 기본 라인, 좀 맥을 이어가는 추세는 계속적으로 매도로 보셔야 되고요. 그 안에서 가격대가 좀 움직이는 상황 안에서 단타 접근 하실 분들은 짧게 좀 매수
매수로 접근하셔도 좋다라는 실시간 전략을 전달을 해드립니다. 두 분의 맞선님 오늘이 지금 뭐 크루드오일보다는 지수 쪽으로 좀 배팅하시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첫 번째 이슈로 말씀을 드린 만큼 지금 가격대 안에서 참고하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좋은 전략으로 가져가셨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지금 7,385선 나스닥 현재 상황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11시 6분으로 이제 개장한 지 한 거의 40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 점검을 다시 한번 좀 도와드렸고요. 자, 앞서서 저희가 세 번째 이슈로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두 분의 마스터님 의견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신 쪽에서의 뉴스도 함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영 캐스터 일단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지금 가격대 같은 자리인데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오일 가격은요, 지금 리비아가 이제 생산을 재개하고 있고요. 또 이란이 수출을 하지 못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지만 하지만 수출이 어느 정도는 또 재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공급에 대한 측면이 약간은 완화되는 모습에 약간은 또 하락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일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 역시도 지금 2부 시작하기 전에 계속해서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실시간으로 전달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크루드 오일은요, 80불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올랐다가 또 지금 또 하락을 했다가 계속해서 변동성이 좀 큰 부분이다라고 외신들 역시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일 가격은요, 아무래도 지금 90불까지도 이란 제재 때문에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키고 또 소비자와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부분을 좀 저해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라는 이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오일 가격이 상승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무역 전쟁의 이슈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전 세계의 경제 성장을 또 저해하고 있다라는 외신 쪽들의 의견도 함께 좀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EA는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또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계속되는 지금 공급을 계속 해야 한다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오펙 국가들과 러시아가 이제 증산에 합의한 것이 물론 이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에 대해서 유효 생산 능력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 추가 생산 능력에 대한 비용이 또 들 것이고 이 부분은 결국 오일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소되기보다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취약점이 오일 가격을 결국은 상승하게끔 만들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이제 또 중국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세계 최대 오일 수입국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무역 전쟁의 이슈 때문에 수요가 그리고 수입이 매우 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PBM 측에서도 중국의 수요가 어떻게 좀 변화할 것인지 좀 집중해야 할 것 같다. 이 부분도 역시나 공급 측면에서만 계속적으로 오일 가격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오일 가격을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앞으로 있어서 크루드오일에 대한 부분은 상승 쪽으로 이런 제재 속에서 8, 90불에 대한 부분도 좀 짚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단기적인 관점과 좀 장기적인 뉴스 좀 구분하셔서 여러분께서 접근하시고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절제마스터님이 앞서서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좀 $60 후반, 중후반으로 좀 단기적으로 앞으로 있을 시간 안에서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외신 쪽에서는 좀 길게 봤을 때는 그래도 상승 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네요. 네, 뭐 길게 봤을 때는 그 장기 추세에 대한 의견은 저도 반론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리비아 사태 지금 해결 그리고 만기일 이런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출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1주, 2주 굳이 기간을 좀 말씀드린다면 이 기간 내에서는 좀 하락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장기 추세. 좀 이 세계 경제 흐름을 좀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뭐 지금 크루드 오일도 에너지주죠. 원자재라고 좀 봐야 되겠는데요. 세계 경제는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원자재가 지금 상승하게 되면 물가 상승의 압력, 이 물가 상승의 압력이 금리 인상을 이끌고 이 금리 인상이 이어지게 되면 이제 달러가 상승하는 효과를 지금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긴축 재정을 좀 실시해야 되는데요.
있고요. 이렇게 되면 다른 원자재 값들이 더 상승하기 때문에 외신들이 네네. 더 추가적으로 크루드 오일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뭐 저희 그 데일리 기준이나 또 장기 추세를 추종하지 않는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이걸 매수로 좀 봐라.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인 측면과 앞으로 좀 길게 보셔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맞선이 의견 통해서 전달을 도와드립니다. 자, 지금 뭐 오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기 추세와 중장기 그리고 길 추세에 대해서도 항상 좀 짚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시장 안에서 오일에 대한 방향성과 그 가격대 궁금하시고 좀 우려감이 많은 만큼 방금 전에 만나보신 절제마스터님이 내일장 무료 강연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달러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내일 강연회 통해서 함께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내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금융투자교육원 701호에서 있을 무료 강연회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세 번째 크루드 오일 이슈 점검까지 모두 좀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각 11시 12분인데 마지막 이슈인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부근에서 오늘장 좀 하락세가 계속 이어집니다. 현재는 다시 소폭 올라오면서 1241.5달러 선으로 0.50%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두 분의 마스터님께 먼저 업앤다운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두 분 오늘 마지막까지 만장일치로 이어가고 있는데 모두 다운에 대한 의견 확인됐습니다. 자, 금에 대해서는요, 현재 좀 움직임이 적고, 앞서서 외신 쪽에서는 위험자산으로 조금 유동성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절제마스터님,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1240달러 지지는 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까요? 네, 아무래도 골드는 네.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지금 이번에 무역전쟁 7월 6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악재가 좀 해소되고 나서 이번 주에 증시 상황만 좀 보자면 아무래도 증시가 좀 승리했다 이런 좀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증시가 모두 좀 오르고 한국 증시도 그럼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고 위험자산 쪽으로 조금 쏠리는 경향이 더 아무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드는 대표적인 상품 중에서도 안전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하방 압력이 하방 지지대도 없을 뿐더러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정확히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중 차트를 좀 봐야 될 지경인데요. 아무래도 골드에 관해서는 좀 더 하방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안전자산에서 이제 위험자산 선호로 유동성에 상당한 쏠림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골드에 대해서는 좀 말씀 하방 쪽으로 보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가격대 하방 쪽으로 간다면은 지금 현재 첫 번 지지되는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하방 지지로 가게 된다면 상방에 버티고 있는 지지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1242포인트에도 저항대가 하나 있는 설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1246.8포인트에 또 상방에 지지대가 또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수 접근은 오늘 좀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만약에 하방 흐름이 이어진다면 지금 포인트에서 오늘 전저점을 갱신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점저점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지금 1236.2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1236달러 정도요. 네. 1236달러에 대해서의 하방 쪽으로 좀 보신 상황입니다. 자, 골드 두 분의 마스터님이 다운의 의견 공통으로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링컨 마스터님도 다운 의견이시죠? 함께 네,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골드를 보기 전에 달러를 조금 보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달러 강세가 무역 전쟁의 이슈가 조금 소멸된 것도 있지만 달러가 금리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보고 있고, 골드를 다시 말씀해 드리자면, 골드는 이제 대추세가 조금 열리지 않았나. 지금 지지하고 있는 라인이 1239.2포인트인데요. 이 라인대가 무너진다면, 절제마스터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밑에 지지대가 없습니다. 지지대가 없고 거의 주봉이나 월봉을 찾아봐야 될 정도로 지금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조금 반등을 시도를 했습니다. 골드가 1239.2포인트에서 반등을 시도했는데 이것 또한 역부족으로 보이고요.
이제 이 반등을 시도한 것 자체도 매수자들의 심리가 무너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대추세가 매도세로 완전히 열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조금 롱 포지션을 좀 보자면 1200포인트 초반까지 지금 1239인데 1210, 1209 요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밀려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링컨 마스터님은 조금 더 길게 보시는 부분이 하방 쪽으로 1200 초반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41달러, 좀 꽤 많은 하락이 있잖아요. 네, 네네. 지금 거의 골드 같은 경우에는 네네. 밑에서 받쳐줄 만한 게 없습니다. 이 매수자들이라든지 이 매매자들의 심리는 항상 뭐 이평선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뭐 그 지지대를 좀 이제 찾게 되는데요. 지금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봤을 때 지금 밑에서 지켜줄 수 있는 선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시클라인에서 버티지를 못한다면 골드는 많은 심리가 매도로 몰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한번 골드 특성상 걷잡을 수 없는 매도세가 한 번은 출현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골드가 좀 유동성도 떨어졌고 좀 매력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대 좀 같은 자리에서 좀 많이 움직이는데요. 골드 성격 자체도 한번 좀 추세가 나오면 좀 세게 나오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방 쪽으로 지지대가 현재 부근에 좀 없는 상황에서는 센 추세와 센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각별하게 좀 주의하시면서 좀 길게 보실 분들에 대해서는 좀 유의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200달러 초반대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런 추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좀 먼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의견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골드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습니다. 두 분의 마스터님이 모두 다운에 대한 의견으로 골드 추가적인 하락을 다시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자, 외신 쪽에서는 골드 의견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골드 가격은요, 이 무역 전쟁에 대한 긴장이 좀 다소 완화되는 느낌과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있는 만큼 이 달러를 지지하고 있고 또 골드는 좀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 액티브 트레이드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달러가 오르면 보통 금이 하락을 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죠. 하지만 달러가 하락을 해도 골드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달러에 대한 골드죠. 골드에 대한 선호도가 너무 낮아졌기 때문이다. 인기가 너무 하락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골드는요, 이자도 없고 배당금도 없고 또 보관하는데 비용도 들고 또 보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수요 속에서 조금 인기가 하락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21일 이동평균 저항선이 1258달러다라고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또 이렇게 분석한 내용도 있습니다. 또 하방 지지선이 1237.32달러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ANG에서는요, 무역전쟁과 관련한 또 금 이외의 다른 금속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골드 기사에는 마지막에 항상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실버나 플래티늄 같은 다른 금속류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이슈가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은 좀 그 부분도 언급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무역 전쟁이 심화가 되면 자동차 판매가 반드시 위협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플래티늄과 팔라늄의 이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좀 궁금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 관련된 건 아니지만요. 이 무역 전쟁 때문에 이제 금속류 또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골드에도 영향이 좀 미치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가격의 변동성이 예상이 된다라는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항선과 지지선에 대한 부분인데 저항선 1258달러, 일단 60달러 그 근처이고요. 지지선은 1237달러로 지금 외신 쪽에서는 분석적인 내용까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골드까지 4가지 이슈 점검을 여러분들과 함께 도와드렸고요. 지금 시각 11시 20분 지나가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된 지 거의 이제 50분, 이제 1시간 정도 가까워진 시간입니다.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좀 살펴드리고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상담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S&P 500부터 살펴봅니다. 다시 또 상승 쪽으로 올라오면서 보합권 움직임인데요. 2798.25포인트로 0.01% 상승세입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시 한번 조금씩 올라오면서 0.05%까지 올라오네요. 7386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소폭도 올라오면서 1.17000달러까지 다시 한번 1.17달러 회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 방금 전에 살펴드렸죠. 1241.7달러 선 0.48%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크루드 오일이 가격대가 조금 더 높아지면서 70달러 후반대까지 올라옵니다. 70.80달러 선인 0.64%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중간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일단 시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드렸는데 지수에 대해서는 다시 좀 보합권에서 상승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앞서서 링컨 마스터님이 지금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기적 접근 매수적으로 나스닥 말씀을 드렸는데요. 7,390포인트까지의 목표가를 드린 만큼 지금 90포인트까지 별로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딱 90포인트가 됐어요. 90포인트를 찍고 지금 바로 내려오는데요, 마스터님.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7,389, 90인데요. 네. 분명히 단기적으로 접근한 거기 때문에 네. 여기서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말고 빨리 청산을 하시기를 좀 권장하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짧게 보고 가자라고 뭐 계획하시고 접근하신 만큼 일단 수익도 그 계획대로 거두시고 이제 또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좀 자리 보면서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함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와 문자 그리고 전화로도 상담 접수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유튜브에 접수해주신 질문 먼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종목은 정말 꾸준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 구리 가격이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언제쯤 이제 매수 또는 여기서 또 매도로 가담을 해야 될 것이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구리 가격에 대한 전망과 매매 전략 짚어주세요라고 유튜브에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구리 가격 먼저 살펴드리고 상담 이어갈게요. 자, 오늘장의 구리는요, 전일장과 오늘장까지 조금 소폭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2.7770달러 선으로 0.07% 보합권,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 좀 반등에 성공했고 현재도 추가적으로 소폭 올라가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구리 질문이 들어왔는데 절제마스터님, 구리가 워낙 계속 빠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계속 이제 괜찮냐, 언제쯤일까 이렇게 질문 많이 주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무래도 구리에 대해서 네. 그 서울경제 시청자분들께서 꾸준하게 질문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한 수요일인가요? 이틀 전에 구리가 저점을 좀 찍지 않았냐. 저번 주에도 그런 의견이 맞아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월요일날 좀 살펴보고 접근을 하시라고 했는데 구리 일봉상 차트를 좀 보시면 한 3일 전부터인가요? 지금 저점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선을 좀 그어놨는데요. 그리고 위로는 지금 상방 포인트가 2.7970 라인인가요? 여기까지 좀 열려있는 상태인데 저는 지금 구리는 저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가 라인 언저리긴 한데 전일 종가 라인이 좀 버티고 있었는데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2.7770인가요? 네. 이걸 좀 돌파했는데 상방으로 2.79000 포인트까지 좀 상승 추세가 열리지 않을까. 구리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데이 관점이네요. 데이 관점으로. 네, 데이 관점에서도 그랬고 네. 만약에 최종적으로 포인트 지지대가 있는데 2.7970인데 네. 요 라인을 좀 넘어가면 구리는 단기적으로라도 좀 중기적으로라도 좀 더 매수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추세가 매도적으로 흘러내린 상황 속에서 매수적인 접근이 참 좀 걱정도 되시고 그런 부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이 전일장의 시가를 좀 돌파한 상황 속에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2.79 라인까지도 뭐 단계적으로 접근 가능한 상황입니다. 매수적으로 먼저 좀 봐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링컨 마스터님 또 기술적 분석으로 구리는 지금 네. 부분 어떻게 좀 분석하실까요? 자, 구리는 네. 저번 주에도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번 주에 저한테 질문 주셨을 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매도라고. 더 이상 부가 설명도 드리지 않았고요. 맞아요. 단호하게 그냥 매도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번 주에 이어서 지금 살짝 반등이 나오는 것도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대주세는 아직까지 매도세가 살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 구리를 봤을 때 현 시점이 거의 마지막 지지점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구리가 무너진다면 구리는 대추세가 한 번 더 거의 뭐 대하락이 한번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구리는 저는 저점을 완전히 보여주지 않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구리 매수 접근은 이제 구리가 자꾸 내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자꾸 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완전히 하긴 하지 않고 지금 구리의 매수 접근은 뭐 조금 위험한 매수 접근이 아닐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리가 최소한 한 2, 3일 정도는 저점 바닥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고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접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계속적으로 추세는 매도적으로 아직 살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추세는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매수에 대해서 접근하시려면 한 3일간의 이 바닥 다지기를 확인한 이후에 본격 매수로 들어가 보자라는 의견이세요. 그러면은 오늘 단기적인 접근 역시도 좀 아직은 지금 구리 같은 상품이나 뭐 천연가스 상품이나 이렇게 뭐 데이 트레이닝으로 좀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품들입니다. 이 종목들이 워낙 큰 폭으로 움직이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닝으로 좀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데이 트레이닝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대추세를 조금 보시길 권장드리면서 오늘은 사실 구리 포인트 잡기는 사실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의 관점으로는 지금은 구리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하셔라라는 말씀, 구리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으로 구리에 대해서 유튜브에 좀 올려주셔서 저희가 상세하게 좀 풀어드렸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좀 보시면서 그리고 가격대는 또 절대 마스터님이 단기적인 접근으로 지금 매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은 문자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7442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나스닥을 좀, 거래를 하신 것 같아요. 나스닥을 7,406선에 2계약 매도했는데 수익폭이 줄고 있습니다. 익절을 해버릴까요? 익절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자, 지금 나스닥이 가격대 살펴드리면은, 조금 더 슈팅이 나왔어요. 7,397.25입니다. 위에서 매도로 잡으셨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수익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익절 여부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이 2계약 운영이시니까 2계약으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절제 마스터님, 지금 당장 청산을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당장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분께서 좀 뭐 시청자께서 위험하게 좀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지금 수익 구간이 나시고 있는데 지금 판단이 연중 최고치를 갱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 접근을 하셨어요. 여기가 좀 고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접근하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380포인트가 무너지면 하락 추세가 좀 오늘 데일리 관점에서 이어질 수 있지만 지금 결국은 7,380포인트를 약간은 내려갔지만 강하게 뚫지 못하고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7,400포인트를 넘어가면 더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 구간에서는 즐거운 주말을 위해서 좀 청산하시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매도적 접근해서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 속에서 자, 지금 현재 지금 바로 시장가로 매도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2계약 모두 지금 매도할까요? 2계약 모두 매도를 접근하고 있고요. 7,400이 넘어가면 어디까지 상승 추세가 이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2계약 다 청산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으로 7,400선이 안착 그 이후까지 올라가면은 더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현재 부분에서의 청산 2계약 모두 말씀해 드렸는데 링컨마스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7,406포인트인가요? 지금 뭐 수익권에 계실 것 같은데 한 40틱 정도 수익권에 계시는 것 같은데요. 2계약이면 80틱이겠네요. 지금 패턴상은 역헤드앤 숄더 모양이 나왔습니다. 역헤드앤 숄더 모양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지금 역헤드앤 숄더 어깨 부분에서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어서 7,400포인트에 익절을 차라리 걸어두고 추세를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미 지금 뭐 어차피 청산을 못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7,400 정도 포인트에서 익절을 걸어두시고 대추세가 매도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도세를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수익권이기 때문에 7,400 포인트에 익절이 된다고 하더라도 24틱 수익이 나오는 거고 현재 7,39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담보로 한번
뭐 조금 홀딩을 해보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계약은 익절 잡고 한 계약을 좀 매도로 걸자라는 말씀이실까요? 조금 안전적으로 보신다고 하시면 지금 뭐 사실 지금은 한 계약을 뭐 정리하는 것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뭐 어차피 7,395인데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이게 7,380대가 무너진다면 한 계약은 청산하시고 하나는 익절을 거시고 따라가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한 계약을 뭐 청산한다고 해도 그렇게 뭐 큰 수익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뭐 7,400에 익절을 걸어두시고 뭐 따라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7,400의 익절 라인을 짚어드렸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에 대해서 두 계약 매도로 들어갈 시청자분, 지금 나스닥이 다시 올라가면서 조금 더 상승폭을 높여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초반보다 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이 수익 관리도 중요하고요. 계약수에 대해서도 중요하니까 두 분의 마스터님이 말씀해주신 전략 상세하게 좀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받아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5824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이번에는 유로를 좀 거래하신 것 같은데, 유로를 1.17050달러에 매수 한 계약인데, 매도로 전환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지금 시세를 좀 보시면서 문자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포지션은 1.17050의 매수입니다. 이제 상승 쪽으로 좀 보시고 가격을 들어가셨는데, 근데 지금 계속 못 올라가고 1.17 라인 초반 찍으면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앞서서 두 분의 마스터님도 유로에 대해서는 다운 의견을 주신 만큼 지금 바로 좀 매매를 전환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절제 마스터님, 지금 오늘 유로에 대해서 1.16 라인까지 하락 보셨잖아요. 네, 뭐 꼭 금일이 아니더라도 네네. 그까지 하락 추세를 좀 보고 있고요. 맞아요. 오늘 뭐 포인트가 저점을 확인해 보니까 1.16665 라인까지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단기 접근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뭐 단기 접근이라는 전제하에 잘 접근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포인트는 분명히 대추세가 오늘 보면 0.-0.2%인가요?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에서 구간의 단기적인 매수세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이 지금 매수세가 조금 이어지려면 1.17100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좀 해줘야 됩니다. 1.17100 라인을 돌파하면 1.17400 라인까지 좀 붙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 1.170 라인을 돌파를 못하고 결국은 밑에 하단 지지대 1.16950이죠. 이 라인을 매도세로 돌파하게 돼버리면 손절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로 FX 지금 1.17030달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승 쪽으로 가서 1.17100을 좀 회복을 하고 돌파를 한다면은 소폭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유분이 조금 더 있습니다만, 하지만 계속적으로 좀 추세가 하락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손절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셨으니까요.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링컨 마스터님도 역시나 뭐 앞서서 유로 하셨을 때 다운 의견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뭐 대추세를 다운 의견을 드린 거고요. 지금 뭐 단기적인 접근에서는 뭐 충분히 매수로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추세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선을 끊어놓고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지금 현재 추세선을 올라타고 추세선을 한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 지지를 받지를 못한다면 지금 매수 접근한 거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여기서 뭐 지지를 받는다면 시가 부근까지는 좀 붙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가 부근에서는 뭐 청산을 좀 해보시는 게, 대추세가 매도기 때문에 청산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시가가 1.1720달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가까지 뭐 좀 붙어준다면 그때 좀 청산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손절에 대한 부분은 역시나 짚어드렸으니까 지금 가격대에서 좀 바로 대응하실 시청자분이시라면은 두 분의 마스터님 실시간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로 FX는 뭐 질문이 와서 함께 좀 봐드렸는데 1.17달러에서 지금 초반 다시 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앞서서 나스닥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스닥도 다시 좀 밀리고 있으니까요. 좀 가격대 실시간으로 좀 확인하시면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유튜브로 좀 또 주신 질문인데요. 유튜브에서는 워낙 또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또 접수가 가능하니까 저희가 또 확인하기가 또 편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오일이 너무 오르는데 다시 리딩 부탁드려요. 다시 상승 쪽으로 봐야 되나요? 라고 좀 변화된 흐름 속에서 좀 점검, 수정하실 부분 없으신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크루드 오일이요. 지금은요, 70.8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후반의 가격이 제지가 됩니다. 0.63%의 상승세인데, 누구나 맞서님, 오늘 크루드 오일은 조금 대의 관점은 살짝 매력이 좀 떨어진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절제 맞서님. 네. 이분은 좀 성격이 급하신 시청자가 아닐까. 아, 그래요. 아까 네. 보면 그 방송 중에 네.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매도 접근을 좀 하실 때 71불 라인에서 조금 접근하시고 맞아요. 위로 좀 붙을 수 있는 매수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차라리 71불 라인이 좀 넘어가고 그 언저리에서 매도를 하시라고 하셨는데 좀 급하게 매도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시가 라인이 조금 버티고 있었어요. 지금 라인을 보면 70.60 라인 정도죠. 이 라인을 넘어가면서 매수세가 지금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 데일리 관점에서는 매수 접근을 전일 시가와 종가를 좀 참고해서 매매를 하셨어야 되는데 매도 접근을 좀 급하게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70.60 라인을 좀 중심선으로 놓고 이 네. 라인이 좀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다시 회복을 좀 체크해 보시고요. 71불을 넘어서 강하게 올라간다면 뭐 당연히 손절을 좀 치셔야 되겠지만 지금 진입 가격대가 좋지가 않습니다. 매도 접근을 하신 게 급하게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데일리 관점에서 매도 접근을 하셨다 하신다면 전일 시가 라인이 넘어가면서 손절을 바로 치셨어야 되는데 네, 조금 지켜보시는 거를 지금 추천드리고요. 71분이 넘어가 버리게 되면 지금 진입가가 너무 안 좋으시기 때문에 진입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손절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71달러가 좀 돌파돼야 그때 좀 본격 매수로 좀 짧게 보셔라라는 말씀도 해드렸고요. 지금 70.60의 좀 기준 가격을 보시고 접근하셔라는 말씀, 뭐 관점 변화가 없네요. 관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매수에서 스위칭을 좀 고려 중이시라고 하시네요. 매수 접근을 네. 하신 거네. 네, 매수를 하셨는데 네. 스위칭 고려 중이다라고. 아무래도 이제 약간 방송 중에 그 방송 잘 들으신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71불 가격 라인 네. 정도에서 매도를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 접근 잘 하셨고요. 근데 스위칭을 차라리 하실 거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시가 라인인가요? 70.60 라인을 좀 기준으로 이 라인을 좀 들어오고 나시면 차라리 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네. 지금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데일리 관점하고 좀 추세를 좀 따르는 이런 일봉선 매매하고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라인은 수익 구간이 아니면 청산을 지금 하시고 수익을 좀 확보해 놓으신 다음에 네. 이 70.60 라인 무너지면 매도를 보시는 게 낫고 아니면 좀 단가가 더 올라가서 추세를 좀 추정하는 뭐 일봉상 매매를 하시든지 이걸 본인이 선택의 문제에 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 접근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올라가면서 후반대까지 가면서 수익을 좀 보실 것이다라는 저희가 또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수익을 좀 빠르게 좀 챙기시고 이후에 70.60에서 또 이탈이 될 때는 매도적인 접근에 대해서 말씀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 방송 보시고 계시다면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링컨 마스터님도 이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견 어떨까요? 지금 매수를 잡고 있는 건가요? 네, 매수에서 잡고 계시고 앞으로 가격대에 따라서 스위칭을 좀 고려 중이시라고 하시네요. 네, 지금 매수를 잡고 네. 계신다고 하시면 네. 지금 오늘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고가가 70.91이고요. 저가가 69.84 라인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오늘 뭐 오일은 고점을 거의 찍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지금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다면 포지션 변경을 한번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권해드리고 만약에 여기서 71불을 돌파를 한다면 뭐 당연히 뭐 지금 이제 포지션 변경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71불을 돌파를 한다고 하면 손절을 하시면 되는 부분인 걸로 보이고요. 지금 저는 뭐 포지션 변경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 적극 추천을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유튜브로 지금 실시간으로 시청자분께서 상담을 접수를 해주시고 추가적인 내용도 더해 주셔서 더욱더 저희가 상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더욱더 상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마수원님과 함께 더욱더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크루드 오일까지 저희가 질문 상담을 좀 도와드렸는데요.
지금 또 문자로 온 질문을 이제 가볼게요. 문자가 앞서서 저희가 전략 세워드렸던 종목들로 좀 질문을 주시는 거 보니까 참고로 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끝자리가 3272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파운드를 1.3215에 매도 방금 체결됐습니다. 끌고 가볼까요? 라고 정말 따끈따끈한 문자인데요. 네. 지금 파운드에 대해서 뭐 앞서서 매도적인 말씀, 좀 하락세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파운드가 여전히 1.3218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시청자분께서는 1.3215. 지금 거의 뭐 자리가 비슷한 자리예요. 들어간 자리와 지금의 가격대가 거의 비슷한 가격대인데, 조금 몇 틱 올라갔어요. 네, 115에 체결됐기 때문에 매도로 끌고 갈까요, 맞선님? 네, 이분은 조금 고수신 것 같은데요. 포인트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1.3225 정도면 네. 아무래도 저희가 매도가 오늘 대추세고 최고 상단에 이르렀을 때 한번 매도를 접근을 해보겠다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뭐 제 생각인가요? 실력이 조금 있으신 트레이더 같으시고요. 네. 저라면 손절폭을 정하고 한번 끌고 가보겠습니다. 이 정도 라인은. 왜냐하면 지금 위에 저항대가 얼마가 있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전일 그게, 시가 라인도 네. 좀 있으시고요. 전일 네. 종가 라인이 지금 1.3240 정도 라인에 있기 때문에 포인트가 1.321오면 25틱밖에 되지 네. 않기 때문에, 또 뭐 파운드는 좀 틱가치가 좀 낮은 상품 중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좀 끌고 가보시라고, 아주 접근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 시청자분께서는 한번 끌고 가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끌고 가시되 일단 전일장의 뭐 종가라는 시가에 대한 부분은 손절로. 네, 그 부분이 좀 돌파하게 되면 네. 뭐 컷을 본인의 기준에 맞게 얼마를 네. 설정해 놓으셨는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컷을 무한대로 이렇게 설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네. 만약에 일봉 추세 매매 조금 장기 롱포지션을 보고 들어간 걸 하시면 네. 1.3280의 손절 라인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단기 매매로 접근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으면 한 25틱 정도, 이 정도 30틱 정도에서 손절을 좀 잡고 진행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대 아주 좀 괜찮은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매도적으로 끌고 가시되 지금 전일에 대한 가격대에 대해서 손절 라인 잘 잡아드렸으니까요. 손절에 대해서 틱수 좀 정확하게 하시고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파운드에 대해서 문자 지금 막 체결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드렸고, 링컨 마스터님도 매도적인 이 의견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지금 뭐 기본적으로 절제 네. 마스터님과 의견이 동일하고 있고요. 네. 저는 뭐 이제 컷 라인을 1.3240 정도, 저도 그 정도 보고 있고요. 지금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패턴상으로도 뭐 쌍바닥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을 충분히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뭐 접근을 하셨다면 굉장히 좋은 포인트에서 뭐 오늘 매도 접근했다고 네. 뭐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파운드에 대해서 앞서서 좀 두 분의 마스터님이 이제 파운드 전략을 먼저 전달해드렸고, 그 전략을 좀 참고를 하시고 바로 가격대에서 들어가신 분 같은데요. 매도적인 접근에 대해서 좋은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11시 43분인데 박나연 캐스터 씨가 외신 쪽에서 속보 내용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이탈리아 관련 속보가 로이터에 올라와서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탈리아는요, 이 EU가 캐나다와 FTA를 맺는 것에 대해서 이 비준을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그 전부터 나왔던 소식이긴 한데요. 오늘 지금 방금 이제 더욱더 상보로 같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지금 캐나다와 맺는 이 포괄적 경제 무역 협정이라고 해서 CETA라고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네, 캐나다 EU Trade Agreement라고 의미를 하는데요. 지금 사실 이 내용에는 98% 정도 캐나다와 EU 간의 관세를 철폐하고, 또 지금 좀 더 자유로운 무역을 좀 촉진시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탈리아 외에도 반대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유럽의 뭐 노동이나 환경, 그리고 소비자의 그런 표준 등을 훼손시키고 다국적 기업이 이제 위협을 가하면서 지금 유로 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탈리아는요, 지금 위의 윗부분이 좀 주목이 되냐면 이 포퓰리즘 정부가 계속해서 EU와 좀 반대되는 의견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 난민 정책에서도 EU와 지금 불협화음이고요. 그 외 다른 많은 부분들도 좀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이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유로도 좀 상승 압박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뭐 본인들의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뭐 파르메산 치즈나 이 발사믹 식초 등 이 특산품도 역시나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신 쪽에서는요, 이탈리아의 이런 반대가 다른 EU의 다른 국가들의 뭔가 반대보다도 더 크게 좀 비중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포퓰리즘 정부의 그런 EU와의 불협화음 때문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역 전쟁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무역 협정 각 나라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들도 어떻게 추진되는지 좀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U와 캐나다 FTA 비준을 좀 안 한다라는 소식까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으로 두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했는데요. 자, 내일장도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좀 집중 점검을 원하고자 했던 크루돌과 달러에 대해서 내일 무료 강연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금융투자교육원 701호로 2시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강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마스터님 뭐 한 말씀씩 해주실까요? 절제 마스터님. 네. 아무래도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하라고 하셨으니까 아나운서님께서 제가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항상 매매를 임하실 때 그것이 데일리 매매건 장기 롱 추세를 추종하는 매매건 본인에 맞게 원칙을 좀 세우시고 원칙 대응과 소신 매매를 조금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링컨 마스터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자, 지금 뭐 이번 주에 장세가 뭐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뭐 이제 뭐 장세는 그렇습니다. 뭐 항상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 항상 투자에 있어서 뭐 원칙 대응을 잘 세우셔가지고 그 원칙 대응을 잘 이룩하시길 바라면서 성공 투자를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알찬 전략 신세계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박나영 캐스터 뭐 마지막 이슈도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의 메이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영상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39분 전에 올라왔고요. 근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마지막을 점점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소프트 브렉시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한 만큼 이 메이 총리와의 이런 회담 분위기도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한편 지금 영국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방문을 반대하는 집회와 또 여러 가지 시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들이 CNBC 메인의 기사들에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무역 전쟁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제 러시아로 이동을 곧 합니다. 이제 푸틴 대통령과는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또 월요일장에 여러분들과 많은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2시간 동안 신세계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